일이 이제 터지고 맙니다. 백성들 사이에서의 반란. 좀 예견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의병장들이 지금 역모에 가담한 건 맞는 건가요? 예, 실제로 이 의병들이 가담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대상이 이제 외적에서 이제 그 관리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병들 이제 강제 기농시켜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일부가 그야말로 이제 밀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그 1594년에 뭐 송유진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596년 바로 이 이몽왕의 반란. 그리고 이몽왕의 반란이 더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김덕령이라는 정말 호남 지역을 대표했던 의병장이 이 반란에 연루되어 결국 처형당했다라는 거죠. 이 김덕령 장군은 당시 용력이 있고 또 국가에서도 아주 신이 많은 어떤 장수였습니다. 6번의 국문에도 자기 어떤 그 연류가 스스로가 깨끗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시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게 없으니까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장사를 당하죠.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김덕령을 국가에서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김덕령 장군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능력 있고 용력 있던 자들이 다 숨어버리고 다시는 의병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듣는 것만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미치겠는데 당시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전쟁이 끝나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번 외란의 적을 평정한 것은 오로지 중국 군대의 힘이었고 우리나라 장사는 중국 군대의 뒤를 따르거나 혹은 요행이 잔적의 머리를 얻었을 뿐으로 일찍이 제 힘으로는 한 명의 적병을 베거나 하나의 적진도 함락하지 못하였다. 오로지 명나라의 힘이었다. 의병 별거 아니었다. 이윤석 씨, 변호해 보세요. 선조 실망이에요. 이런 흐름이 그 공신 책봉에서도 그대로 이제 그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호송공신이 86명, 그 다음에 실제 전장에서 활약해서 공을 세운 그 선무공신은 18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몽학이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이 청란공신도 5명이나 되거든요. 저런 거 보면 조선 스스로가 얻은 승리는 격화시키고 결국은 명군의 참전을 이끌어낸 것은 내가 피난 잘 가서 그런 거다. 그리고 나를 그래서 피난지까지 잘 이끈 신하들이 대부분 이 사람들은 공신이다. 요리하고 이게 말굽비 잡은 분들도 아마 3등 공신으로 지정된 그렇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은 뭐 제가 없습니다만 그게 공신이라는 느낌보다는 무슨 연말 경호대상 그래가지고 뭐 86명 수여 뭐 이런 느낌이에요. 특히 아까 그 곽재우나 의병장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선무공신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선무원정공신을 해가지고 이제 9,060명을 다시 이제 선정합니다. 거기에 이제 곽재우든 이런 의병장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근데 이때 9,060명은요, 우리 학교로 치면 전교생 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나라의 고삐를 잡은 의병장들이 말고삐 잡은 이들보다 못하다는 뜻 아닙니까? 의병 활동의 수혜자는 선조하고 그 지배층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백성들은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억울하게 죽임 안 당하면 다행이고.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게 그 관리들이 말이죠. 이 의병들이 세웠던 그 공 이런 걸 가로채기 위해서 거짓으로 막 장계를 올리고 막 이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이때도 이제 의병들은 뭐 우리가 그런 걸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 전쟁이나 집중하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 의병들에게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 선조 시대에 제대로 된 그 의병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면 정말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도 그 의병들이 또 다른 의병의 활약상을 분명히 기대가 됐다라는.